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4주차 2차 시 수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부분집합부터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진부분집합이라는 건 무엇이냐? 진부분집합은 진짜 부분집합. 그러니까 자, 집합 A의 부분집합들을 이렇게 딱 구해보면은 A가 1, 2, 3의 집합이고 B도 1, 2, 3의 집합이라면 이거 성립하죠. A는 B의 부분집합이죠. 그런데 똑같으니까 부분집합이라고 하기 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경우만 제외하고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부분집합이면 그러면 그걸 보고 진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진부분집합. 자, 그러면은 집합 A가 1, 2, 3의 집합이라고 해볼게요. 이것의 진부분집합을 구하여라. 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A의 부분집합들을 다 얘기하면 돼요. 자, 원소의 개수가 없는 거 공집합,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거 1의 집합, 2의 집합, 3의 집합,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거 1, 2의 집합, 1, 3의 집합, 2, 3의 집합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원래 1, 2, 3의 집합도 역시 부분집합이 되긴 하는데 이거는 진부분집합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7개가 진부분집합이 됩니다.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건 부분집합이면서 자기 자신이 아닌 것, 부분집합이면서 자기 자신이 아닌 것들을 보고 진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예제 1번 집합 A는 1, 2의 집합일 때 다음을 모두 구하시오. 자, A의 부분집합을 구해봅시다. 그럼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것은 이렇게 공집합이 있고요. 원소의 개수가 1개인 부분집합은 1의 집합, 2의 집합이 있고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집합은 1, 2의 집합이 있어서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열하면 되겠네요. 4개가 되죠. 자, 그리고 집합 A의 진부분집합은 A의 부분집합 중에서 A를 빼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것들 중에서 얘를 빼야겠죠. 그래서 공집합, 1의 집합, 2의 집합 이렇게 3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A의 부분집합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공집합, 1의 집합, 2의 집합, 1, 2의 집합이 되고 A의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면 A만 제외해서 이렇게 집합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문제 3번 여러분들이 해보는데 1번은 선생님이 한 거네요. 네, 2번 잘 해보기 바랍니다. 자, 2번 풀어보겠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0개인 부분집합은 뭐가 있을까요? 공집합이 있죠. 자, 1, 2, 3, 4의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부분집합은 1의 집합, 2의 집합, 3의 집합, 4의 집합이 있겠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집합은 1, 2의 집합, 1, 3의 집합, 1, 4의 집합, 2, 3의 집합, 2, 4의 집합, 3, 4의 집합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나열한 게 좀 특징이 있죠. 앞에 거 먼저 써주고 111, 뒤에 걸 하나씩 키워주고 그런 다음에 뒤에 걸 전부 다 썼으니까 다음에 앞에 있는 숫자를 하나 키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걸 또 이제 하나씩 키우고요.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에는 3, 4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이런 걸 보고 사전식별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저 확률이나 이쪽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자, 다음으로는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 자, 원소의 개수 3개라면 하나가 빠진 거죠. 그러면 우선 4를 뺀 집합은 1, 2, 3의 집합. 3을 뺀 것은 1, 2, 4의 집합. 2를 뺀 것은 1, 3, 4의 집합. 1을 뺀 것은 2, 3, 4의 집합. 이렇게 있겠네요. 그럼 이것들이 다 부분집합이 될 거예요. 그리고 1, 2, 3, 4의 집합도 역시 부분집합이 되어서 이만큼이 부분집합이 되고 이 중에서 혹시 진부분집합만 구하여라 라고 따로 이렇게 물어봤다면 이만큼이 진부분집합이 되겠네요.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창의탐구 돋보기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시험 많이 나오고 중요한 겁니다. 자, 집합 A는 AB의 집합인데 그 부분집합은 AB가 그 부분집합에 속하면 동그라미로 속하지 않으면 X로 나타내서 오른쪽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자, A가 속하고 B도 속하는 경우 AB. A가 속하고 B가 속하지 않는 경우 A의 집합.
A가 속하지 않고 B가 속하는 경우 B의 집합, A하고 B가 다 속하지 않는 경우 공집합. 그렇게 해서 이렇게 4개가 나오는데 이게 4개인 이유는 A가 지금 OX로 2가지 나올 수 있고요. B도 역시 OX 2가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2개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 A, B, C면 어떻게 될 거예요? A, B, C? 그러면 A, B, C는 여기서 한 번 더 갈라지면 될 거예요.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도 있는 경우, C가 없는 경우. A가 있는데 B는 없고 C는 있고 C는 없는 경우. 없고 있고 있거나 없는 경우. 없고 있거나 없는 경우. 그러면 이건 몇 개예요? A도 OX 2가지, B도 OX 2가지, C도 OX 2가지죠?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8개가 돼요. 자, 그래서 자, 이걸 이제 정리를 할 텐데요. A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개죠.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1제곱개가 돼요. 뭐가 있죠? 공집합과 A의 집합. 그러니까 A가 있느냐 없느냐만 가지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A, B, C의 집합은 금방 알아본 것처럼 원소의 개수가 3개니까 3개인데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세제곱 8개였어요. 자, 그러면 A, B, C의 집합은 구해보지 않아도 규칙성을 보니까 어때요? 원소의 개수가 4개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개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문제처럼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K개일 때, 그러니까 NA가 K일 때, 그랬을 때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추측해보자. 그럼 몇 개가 될까요?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K제곱 개가 되겠네요. 하나 더 추가해서 A의 진부분집합의 개수. 집합이란 말 빼먹었네요. 여기도 집합부터 생각해야 되고, 집합 A의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2의 K제곱에서 자기 자신만 빼면 되니까 빼기 1K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잘 아셔야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는 소단원 확인 문제 나오죠? 앞단원처럼 이것도 역시 숙제로 등교 수업 때까지 숙제로 해와야 합니다. 자, 넘어가서 세 번째 소단원 3단원 합집합과 교집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집합과 교집합을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영어에서 오와와 그리고 and 그러니까 또는과 그리고만 잘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자, 지금부터 합집합과 교집합이랑 어떻게 오와 또는 그리고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김치볶음밥에 들어갈 재료는 밥과 김치와 양파, 대파, 소금, 달걀, 참기름이 있고 달걀말이에 들어가는 재료는 당근, 대파, 소금, 달걀이 있어요. 그러면 김치볶음밥 또는 달걀말이에 들어가는 재료가 뭐가 있을까?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참기름은 김치볶음밥 또는 달걀말이에 들어가는 재료가 맞나요? 또는이면은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되죠. A 또는 B라고 한다면 A여도 되고 B여도 되고 A, B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기름, 김치볶음밥에만 있어도 역시 김치볶음밥 또는 달걀말이에 들어가는 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만 속해 있거나 둘 다 속해도 전부 다 이 또는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김치볶음밥 또는 달걀말이에 들어가는 것은 그러면 여기는 전부랑 여기는 전부를 같이 써주면 돼요. 그럼 뭐가 있어요? 밥, 김치, 양파, 대파, 소금, 달걀, 참기름. 그리고 달걀말이에 들어갈 것도 같이 쓰면 돼요. 당근, 그리고 대파, 그리고 소금, 달걀이 있는데 이거 똑같은 걸 2번 쓸 필요 없잖아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그러면 똑같은 걸 생략해서 이렇게 써서 이만큼이 김치볶음밥 또는 달걀말이에 들어가는 재료를 모두 써본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또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김치볶음밥을 만들 때 쓰는 재료, 그러니까 요 집합과 달걀말이를 쓸 때 필요한 재료의 집합을 전부 다 합해서 쓰면 됩니다. 합해서 쓰되 중복된 건 한 번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합집합이라고 해요. 집합 A에 속하거나 집합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한다. 속하거나 라고 했으니까 또는이죠. 또는.
속하거나라고 했으니까 또는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합집합이라고 하고 표현은 이렇게 A, U자 모양, U, B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합집합 기호가 이렇게 U처럼 생겼죠? 합집합을 이제 영어로 유니온이라고 해서 U자를 쓰는데 이렇게 U자를 썼으니까 여기다 모두 이렇게 담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런 방법으로 생각하면 외우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교집합을 생각해 볼게요. 자, 다시 김치볶음밥과 달걀말이에 모두 김치볶음밥에도 달걀말이에도 김치볶음밥 앤드 달걀말이에 들어가는 재료를 써보자 라고 한다면 자, 중복해서 들어가는 게 뭐가 있죠? 두 군데 다 들어가는 거? 두 군데 다 들어가는 게 대파, 소금, 달걀 요 세 가지네요. 아, 대파, 소금, 달걀 이렇게 세 가지네요. 그러면 요 세 가지가 뭐냐? 교집합이 되는 겁니다. 두 집합 A, B에서 집합 A에도 속하고 and죠. 속한다. 그리고 집합 B에도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집합은 영어로 인터섹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INTER에서 요 N자를 딴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U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교집합 표시가 합집합 표시를 뒤집어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합집합은 또는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거. 교집합은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집합에서 A와 B의 교집합이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경우. 교집합의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경우. 다시 얘기하면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 집합 A와 B는 서로소라고 한다. 서로소라고 한다. 자, 집합 A가 이렇게 돼 있고 집합 B가 이렇게 돼 있죠. 공통된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두 집합 A, B는 서로소라고 한다. 서로소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림으로 지금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했어요. 합집합의 경우는 집합 A가 이렇게 있고 집합 B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A에만 속하는 거죠. 그럼 A 또는 B에 속하는 거 맞죠? 이 부분은 B에만 속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A 또는 B에 속하는 게 맞아요. 여기는 A와 B에 동시에 속하는데 그것도 역시 A 또는 B에 속한다라고 할 때 속한다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A 합집합 B를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A 합집합 B라는 거는 A, B를 전부 다 표현하면 다 칠하면 되는 거예요. A 규집합 B는 A, B를 동시에 A와 B에 동시에 속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부분만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합집합의 개념, 교집합의 개념, 합집합을 기호로 표현하는 방법, 합집합 그리고 교집합을 기호로 표현하는 방법, 합집합과 교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방법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서로소의 정의도 역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기 문제 풀어볼게요. 두 집합 A는 1357의 집합, B는 235의 집합에서 A 합집합 B를 구하고 A 교집합 B를 구해보자. 자, A 합집합 B 그냥 써볼게요. A 합집합 B는 자, 구한 결과만 보지 말고 과정을 써볼게요. 1, 3, 5, 7 이렇게 쓰고 이거 A만 썼어요 지금. B를 이어서 써볼게요. 2, 3, 5. 아, 근데 3하고 5가 이렇게 두 번 들어갔어요. 그럼 한 번만 쓰면 되죠. 자, 이걸 두 개만 뺄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써도 좋지만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1, 2, 3, 5, 7의 집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A 규집합 B는 어떻게 한다? 둘 다 들어있는 거. 자, 3, 5 둘 다 들어있죠. 1, 7은 아니고요. 2도 아니고요. 그러면 3, 5의 집합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집합을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봤는데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되어 있죠? 네, 교집합이 3, 5의 집합, 전체 집합이 합집합이 1, 2, 3, 5, 7의 집합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 1번과 2번. 1번은 합집합과 교집합을 구하는 거고요. 2번은 서로소인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풀어보기 바랍니다. 네, 문제 1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의 1번. 집합 A는 1, 3, 5, 7, 9의 집합이고 집합 B는 3, 6, 9, 12, 15의 집합입니다. 그러면 교집합 먼저 구하는 게 편하겠네요. 그러면 A 교집합 B를 먼저 구해보면 자,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뭐가 있어요? 3 그리고 9
이거밖에 없네요. 3, 9. 그러면 A 교집합 B는 3, 9의 집합이고, 합집합은, A 합집합 B는 어떻게 될까요? 3, 9만 중복해서 안 쓰고 작은 것부터 나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 3, 5, 6, 7, 그리고 9, 그리고 12, 15의 집합. 이렇게 되겠죠. 네, 교집합을 먼저 구하는 게 조금 편하겠네요. 네, 다음으로 두 번째. x즉 x는 3의 약수, 그리고 x즉 x는 9의 약수를 해보겠습니다.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경우는,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경우는 원소나일법으로 표현해서 푸는 게 낫겠죠. 네, 그럼 3의 약수는 뭐가 있죠? 네, 1, 3의 집합. 그리고 9의 약수는 뭐가 있을까요? 1, 3, 9의 집합. 그러면 교집합은 뭐가 되겠어요? 교집합. 교집합이 1, 3, 1, 3이니까 A 교집합 B는 A겠네요. A. 그리고 A 합집합 B는 B가 되겠네요. B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연산의 성질에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될 텐데, 네,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A와 B의 포함 관계가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A 교집합 B는 당연히 A가 되고, A 합집합 B는 B가 됩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볼까요? B, A예요. 그러면, 공통된 부분이 어디예요? 이 부분이 딱 공통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교집합이 A라는 거예요. 자, 전체를 다 포함하게 그려볼게요. 전체를 다 포함하게. 전체를 다 포함하게 그린다면 이렇게 전체가 다 되겠죠. 그러니까 B가 되겠네요. B가 전체가 다 되니까. 그래서 이 공식을 외워두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2번. 다음 두 집합 A, B가 서로 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오. 자, X 즉 X는 X제곱은 4. 자, X제곱이 4가 되는 X값들 뭐가 있을까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와 2의 집합 이렇게 될 거고요.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을 만족하는 x들의 집합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는 2 또는 1이겠네요. 그러면 b는 뭐가 돼요? 1, 2의 집합. 자, 그러면 a교 집합 b가 뭐가 될까요? 2의 집합이 돼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공집합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공집합이 아니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가 서로소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니까 서로소가 아니다. 두 집합 A, B가 서로소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2번 x즉 x는 4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자, 4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를 나열해 보면 4, 3, 2, 1, 0, 마이너스 1, 점점점점 이렇게 되겠죠. A는 B는 어떻게 될까요? B는 8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8, 9, 10, 11, 12, 점점점 이렇게 무한집합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집합 B에 이렇게 4보다 작은 수가 들어갈 수가 없죠. 전부 다 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집합 A에도 마찬가지로 8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원소일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A와 B에는 공통된 부분이 없을 거예요. 자, 수직선 위에 점으로 표현해야 해야 되긴 하지만 자, 요 4를 기준으로 해서 집합 A의 원소들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집합 B의 원소들은 8, 9, 10, 11처럼 이렇게 오른쪽으로만 나올 거예요. 얘는 왼쪽으로만 나오고. 그러니까 교집합이 없겠죠.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되니까 이 경우는 서로소가 되겠네요. 서로소이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는 합집합, 그리고 교집합, 그리고 서로소는 무엇인가, 그리고 합집합과 교집합은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하고 그것이 그림으로는 어떻게 그려지는가, 그리고 서로소는 어떨 때 서로소라고 하고 서로소일 때는 벤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 이제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집합의 연산법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집합의 연산법칙은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의 연산법칙 같은 걸 생각해봐도 좋습니다. 우리 곱셈이나 덧셈을 할 때 실수 A, B에 대해서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와 같다라고 했었죠?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A 합집합 B는 B 합집합 A와 같고 A 교집합 B는 B 교집합 A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각각 합집합과 교집합의 교환 법칙이라고 합니다. 교환, 자리를 바꿔도 똑같다, 결과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교환 법칙은 증명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쓰도록 합니다. 자, 결합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결합 법칙은 뭐냐? 이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요식. 자, 여기 요 두 식을 보면 둘 다 A 합집합 B 합집합 C이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식은 이렇게 결합시켰고 뒤에 있는 식은 이렇게 결합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결합해도 둘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랑 똑같아요? 이것도 역시 곱셈이랑 똑같죠. 곱셈에서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할 때 A 곱하기 B와 C를 곱한 것과 A에다가 B 곱하기 C를 곱한 것은 똑같잖아요. 네,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결합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합집합을 세 개의 집합을 합집합할 때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합집합하고 뒤에 걸 합집합하는 거랑 뒤에 거 두 개를 먼저 합집합을 하고 앞에 걸 합집합하는 것. 그리고 교집합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앞에 두 집합을 교집합을 하고 뒤에 있는 집합을 교집합하는 것과 뒤에 있는 두 개의 집합을 교집합을 한 다음에 앞에 있는 집합과 교집합하는 것은 결과가 똑같다. 그래서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A 곱하기 B 곱하기 C와 이렇게 계산한 거나 이렇게 계산한 거나 똑같다라고 하는 그 성질과 똑같습니다. 이런 걸 보고 합집합과 교집합의 결합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결합법칙은 그냥 결과만 보여줬어요. 자, 여기 A 합집합 B를 먼저 하고 A와 B 합집합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C를 합집합하면 이게 A 합집합 B예요. 그리고 이게 C예요. 이 둘을 합집합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림이. 그리고 B 합집합 C를 먼저 하면 이렇게 B와 C를 합할 수 있겠고, 그리고 A를 합하게 되면 여기다 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다 여기까지 다 칠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결과가 나와서 결국 이 두 결과가 똑같다. 그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교집합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증명이 되는데 그게 문제 3번에 나와 있어요. 문제 3번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으로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문제 3번 같이 해결해 보겠습니다. A 교집합 B를 먼저 해볼게요. 자, A, B, C가 있어요. A, B, C. 그 중에서 A 교집합 B를 먼저 하면 요만큼이 되겠죠. 네, 저만큼이 되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C의 교집합. 자, 이 부분과 C의 공통 부분을 찾으면 요만큼만 나오겠죠? 요만큼. 그러면 A 교집합 B와 C의 교집합은 어떻게 되냐면 A, B, C가 있을 때 이 부분이 되겠네요. 네, 같은 방법으로 비교집합 C를 먼저 해볼게요. A, B, C에서 비교집합 C를 먼저 하면 비교집합 C의 부분은 요만큼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A를 교집합해야 돼요. A가 어디 있습니까? A는 여기 있죠.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공통된 부분은 요만큼이죠. 아, 그러면 얘랑 똑같겠네요. 네,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얘기할 개념은 뭐냐면 요 아래에 있는 분배 법칙이에요. 분배 법칙. 집합의 연산의 분배 법칙인데 그 분배 법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랑 똑같냐면 A 곱하기 B 플러스 C를 하면 A 곱하기 B 플러스 A 곱하기 C라고 하는 걸 보고 이런 걸 보고 분배 법칙이라고 했었죠. 분배 법칙이라고 했었어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게 곱하기고 이게 더하기면 빨간색이 곱하기 더하기. 이게 곱하기고 이게 더하기면 이게 곱하기 더하기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똑같이 생겼죠. 실수의 연산과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다고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요 두 가지 중에 위에 있는 요 식의 증명이 예제 1번이고요. 아래에 있는 식의 증명이 문제 4번입니다. 그래서 예제 1번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해볼게요. 확인을 해보는 과정입니다. 자, 예제 1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좌변 A 합집합의 B 교집합 C는 우변 A 합집합 B와 A 합집합 C의 교집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좌변 먼저 보면은 비교집합 C를 먼저 볼게요. A, B, C에서 비교집합 C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그거랑 A랑 합집합해야 돼요. 그러면 이 그림도 그리고 A 합집합 C도 A도 같이 그려야 되죠? 그럼 A가 이렇게 될 테니까 이것에 중복된 부분까지 다 합쳐서 A만 있는 부분도 그리고 비교집합 C만 있는 부분도 그리고 A와 비교집합 C가 같이 있는 부분도 이렇게 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합집합은 이 모양이 되겠네요. 비교집합 C에다가 A를 합집합한 모양은 이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우변을 해보면요. A, B, C가 되고 A 합집합 B는 요만큼이에요. 그리고 A 합집합 C는 요만큼이에요. 그것의 교집합이죠. 교집합. 자, 교집합. 그러면 둘 다 공통으로 들어있는 부분이니까 둘 다 칠해져 있는 부분을 찾아야 돼요. 둘 다 칠해져 있는 부분. 자, 요 부분 둘 다 칠해져 있죠? 색깔을 좀 바꿔야겠네요. 이 부분 둘 다 칠해져 있죠? 요 부분도 둘 다 칠해져 있죠? 요 부분도 마찬가지. 이 부분도 다 둘 다 칠해져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서 이 부분이 둘 다 칠해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둘의 결과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문제 4번도 증명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문제 4번을 같이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A 교집합, B 합집합 C 그리고 A 교집합 B와 A 교집합 C의 합집합. A, B, C가 있고요. 자, B 합집합 C면은 부분이 이만큼이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과 A와의 공통된 부분이죠. 집합 A. 집합 A와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의 공통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인 거 알겠죠? 이게 교집합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B 합집합 C와 A의 교집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변을 해볼게요. A, B, C라고 하고 A 교집합 B는 요만큼이겠어요. 그리고 A 교집합 C는 요만큼일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둘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합집합하라고 했죠. 합집합. 그러면 둘 다. 그럼 딱 이 부분이 되겠네요. 하트 모양.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둘이 서로 얘도 요 하트 모양만이었으니까 이 둘은 서로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분배 법칙을 지금까지 다 했는데요. 이 분배 법칙에서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이 분배 법칙 중요한 건 이렇게 연산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A 합집합 B 교집합 C라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요 A 합집합이 B에도 C에도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A 합집합이 B에도 A 합집합이 C에도 이렇게 옆에 가서 붙고 그리고 원래 B와 C 사이에는 교집합이 있었으니까 이 교집합을 B와 C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A 합집합이 요 B
교집합 C의 안으로 들어가서 B에 이렇게 달라붙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합집합 C와 A 합집합 B와 A 합집합 C의 교집합이 된다. 얘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이 이렇게 달라붙고 이렇게 달라붙었어요. B 합집합 C는 B 합집합 C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A 교집합이 이렇게 앞쪽에 분배된 겁니다. 분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연산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에 진부분집합을 배웠어요. 뭘 보고 진부분집합이라고 했죠? 부분집합들 중에서 자기 자신만 제외한 것. 그래서 부분집합이면서 자기 자신이랑 같지 않은 것. 그것을 보고 진부분집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여기 창의탐구도폭에서 배웠던 건 뭐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K개일 때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K제곱개다. 그리고 집합 A의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K제곱 마이너스 1개다. 한 개를 빼야죠. 자기 자신을 빼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공식으로 외워두는 거 중요합니다. 소단원 확인 문제는 숙제로 해야겠죠? 다음 합집합과 교집합이 있어요. 합집합은 집합 A에 속하거나 또는 집합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합집합의 정의를 알아두셔야 되고요. 합집합을 기호로 표현하는 법 A, U, B A, U, B A 유니온이거든요. 그래서 U자 모양으로 A, U, B로 표현하면 됩니다. A 컵 B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컵 모양이라고 해서 근데 선생님은 그냥 A 합집합 B라고 읽을게요. 요 A 합집합 B라고 하고, 그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A와 B를 전체를 다 칠해야지 A 합집합 B를 칠하는 거입니다. 다음으로 교집합. 교집합은 어떻게 되느냐? 집합 A에도 속하고 and 집합 B에도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A 교집합 B, A 교집합 B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요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서로서라는 건 뭐냐?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그 두 집합을 서로서라고 합니다. 그 정의를 알아둬야 되고요. 다음 집합의 연산 법칙은 3개가 있다고 했어요. 교환 법칙, 합집합의 교환 법칙, 교집합의 교환 법칙. 합집합과 교집합은 순서를 바꿔서 연산을 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연산이라는 건 집합의 연산 법칙이라고 했는데, 집합의 연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합집합과 교집합을 지금 연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곱하기처럼. 더하기나 곱하기처럼. 그래서 실수의 연산처럼 A 곱하기 B가 B 곱하기 A가 같은 것처럼 A 합집합 B와 B 합집합 A는 같고 A 교집합 B와 B 교집합 A는 같다.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걸 알아두어야 하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결합 법칙. 결합 법칙은 어떻게 먼저 결합을 하느냐 똑같았는데, 마찬가지로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A 곱하기 B를 먼저 하나 B 곱하기 C를 먼저 하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집합의 결합 법칙이 이렇게 합집합으로만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교집합의 결합 법칙은 이렇게 교집합으로만 이루어졌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A, B, C를 합집합할 때 A, B, C를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A 합집합 B 합집합 C,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구할 때 이렇게 앞에 있는 두 개 A 합집합 B를 먼저 하든 뒤에 있는 두 개 B 합집합 C를 먼저 하든 두 결과는 같다는 겁니다. 이게 합집합의 결합 법칙이고요. 교집합의 결합 법칙은 A 교집합 B 교집합 C,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계산을 할 때, 연산을 할 때 A 교집합 B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C를 교집합하나, B 교집합 C를 먼저 하고 A를 교집합하나, 그 결과는 똑같다는 겁니다. 실수의 연산과 비슷하다는 거, 똑같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분배 법칙 배웠습니다. 분배 법칙.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에 설명했는데, 이렇게 교집합과 합집합과 교집합이 섞여 있는 경우에 이렇게 A 합집합 B를 분배하듯이 A 교집합을 이렇게 분배하듯이 나눠서 연산을 하면 된다는 것, 이것이 분배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